할머니,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유학비 대주는데 왜 저만 안 도와주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동네에서 다들 할머니가 돈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던데 정말 아니세요? 개분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듯 했습니다. 키우는 동안 쏟은 사랑이 이런 말로 돌아오다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뜬 개분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운영해온 개분이네 밥상을 위해서는 이른 시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또 시작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찬장을 열어 쌀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하루치 재료들을 점검하는 모습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루틴이었죠.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식당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개분과 비슷한 연배의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개분이 언니, 오늘도 김치찌개가 일품이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개분의 말투는 늘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애교를 부리거나 과장된 친절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은 그런 개분의 진솔함을 좋아했어요. 음식 맛도 맛이지만 개분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식당은 한산해졌습니다. 개분은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매월 15일 500만 원씩 꾸준히 이체되고 있는 기록이 보였어요.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개분은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민재는 알까?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손자 민재였어요. 대학생인 민재가 평일 오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의외였지만 개분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어쩐 일이니? 학교는? 할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재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개분은 급히 통장을 서랍에 넣고 민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뭔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할머니,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요. 민재가 말을 망설이며 개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친구 재훈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개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동네 소문이 벌써 아이들에게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네에서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식당도 잘 되고 부동산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고. 민재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그런 소문이 다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개분은 손자의 변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의지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민재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사실은 할머니,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개분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민재가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할머니. 제가 요즘 친구들이 다들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훈이는 이미 미국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었고 수연이도 호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야? 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민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유학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하시던데 개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민재야,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재훈이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머니는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재의 말에 개분은 당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재야, 동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 네. 그리고 수연이 엄마도 말씀하시길 할머니가 식당 운영도 잘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하셔서 여유가 있으실 거다고. 개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추측과 소문이 이렇게 커져서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민재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유학 가서 좋은 성적도 받고 나중에 좋은 직장 잡아서 할머니께 다 갚아드릴게요. 민재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혹시 제가 믿음이 안 가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유학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개분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재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손자들 뒷바라지를 해주시잖아요. 재훈이 할머니도 유학비 대주신다고 하시고 수연이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손자인데 왜 저만 안 도와주세요? 그 순간 개분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민재야, 할머니가 지금까지 너를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제 말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민재의 말에서 개분은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투였어요. 민재야, 그 돈. 할머니가 이미 다른 곳에 쓰고 있어. 다른 곳이요? 어디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왜 나중에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디에 제 유학비만큼 중요한 돈을 쓰고 계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개분은 손자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가고 난 후 개분은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제 유학비만큼 중요한 돈이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개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민재의 학비와 생활비로 나간 돈들의 기록이었죠. 유치원비, 초등학교 학원비, 중학교 교복값,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하나하나 적힌 숫자들을 보며 계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민재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인 계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식당 문이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계분과 비슷한 나이의 영순이었어요. 계분이 언니, 늦은 점심 하나 주세요. 그런데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분은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예리한 눈에는 계분의 변화가 보였어요. 언니 무슨 일 있죠? 저랑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수는 계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이였죠. 계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영순이 언니 민재가 어제 왔었어요. 민재가요? 무슨 일로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순이 김치찌개를 먹다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유학이요? 갑자기요? 네. 친구들이 다 유학 준비를 한다고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유학비가 1년에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이요? 어머, 그게 작은 돈이 아닌데. 민재는 할머니한테 그 정도 돈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영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 애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제가 돈이 많다고. 아, 그 소문 저도 들었어요. 요즘 동네 아주머니들이 개분이 언니 부러워하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그 돈을 이미 다른 데 쓰고 있어요. 어디에요? 개분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거든요. 영순이 언니, 저 매달 5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0만 원씩요? 누구한테요? 한 아이한테요. 대학생인데 그의 학비랑 생활비를 제가 대고 있어요. 어머, 그게 누구예요?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남인데. 하지만 제가 꼭 도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영수는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개분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기색을 보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럼 민재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남한테는 돈 주면서 왜 손자한테는 안 주냐고 할 것 같아서요. 그것도 그렇네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영순도 고개를 끄덕이며 개분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개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계부는 결심을 했어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아니, 적어도 일부라도 설명해야겠다고. 먼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웬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지은아, 혹시 오늘 시간 되니? 할머니 식당으로 올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손자 민재 얘기했잖아. 그 애를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해서. 지은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재님을요? 갑자기요? 응. 그 애가 요즘 유학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았으면 해서. 할머니, 혹시 쟤 때문에 민재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희 둘이 만나봤으면 해서. 지은은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지은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계부는 지은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왔구나. 네, 할머니. 그런데 민재님은 언제 오세요? 연락하면 금방 올 거야. 그때 계분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식당으로 올 수 있어? 얘기 마저 하고 싶어서. 혹시 유학 얘기 해주실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30분 후 민재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여자 대학생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민재야, 앉아봐.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계부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함께 꺼내 은행 앱을 실행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 통장이야. 여기 좀 봐봐. 계부는 민재에게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15일 500만 원씩 꾸준히 이체되고 있는 기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매달 500만 원씩? 응, 할머니가 매달 보내고 있는 돈이야. 누구한테요? 민재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한테요. 그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며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할머니께서 도와주고 계신. 민재야, 앉아봐.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계분이 민재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생이야. 할머니가 애 학비랑 생활비를 대고 있어. 왜요? 그분이 누구신데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그건 할머니가 꼭 도와야 할 이유가 있어. 민재는 지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서너 살 많아 보이는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님, 할머니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와는 정확히 어떤 관계세요? 민재야, 그렇게 따지지 마. 계분이 말렸지만
민재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실 정도면 단순한 관계는 아닐 텐데요. 지은이 잠시 당황하더니 개분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할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지은아.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 지은이 민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님, 저는 할머니의 은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가 제 은인이시죠. 은인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민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학비를 대준다고요? 그것도 매달 500만 원씩? 민재야. 개분의 목소리에 경고의 기색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할머니 친손자인데 유학비는 안 주시면서 남한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세요?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민재님, 혹시 제가 할머니께 도움받는 게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5천만 원은 큰 돈이라고 하시면서 지은 씨한테는 1년에 6천만 원을 주고 계시잖아요. 민재야, 그건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와 지은 씨 중에 누가 더 중요하세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재님,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께 너무 많이 의존했나 봐요.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개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르바이트도 구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도움받지 않을게요. 지은아, 민재님이 할머니 손자분이시잖아요. 당연히 더 중요하시죠. 지은이 일어서려 하자 개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개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재야, 지은아. 너희 둘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 민재야, 너 15년 전 일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살 때 일이라면 거의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요? 너 그때 큰 사고 날 뻔한 적 있어. 개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고요? 내가 갑자기 길로 뛰어나간 적 있어. 할머니가 잠시 딴 데 보고 있는 사이에. 그때 마침 큰 트럭이 오고 있었지. 민재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너를 구해줬어. 개분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다칠 줄도 모르고 달려와서 너를 밀쳐냈지. 덕분에 너는 무사했지만 설마. 민재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민재님을 구해드린 아이예요. 개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민재는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니. 그때 정말 많이 다치셨나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의식을 잃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년이라니. 1년 동안이나요? 그럼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깨어날 확률이 낮다고. 개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할머니, 지은이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병원비만 해도 엄청났을 거야. 민재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은 씨,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의식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 머뭇거리자 개분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보여줘. 민재가 알아야 해. 지은이 망설이다가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다리에는 깊은 수술 흉터와 함께 조금 굽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이가 지금도 다리가 불편해. 비 오는 날이면 아프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 민재가 충격을 받아 바라보고 있을 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재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저 때문에 평생 이렇게. 민재님, 정말 괜찮아요. 민재님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때 민재의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유학에 대한 갈망.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고마워요, 민재님.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은이 그 기색을 눈치챘어요. 민재님, 혹시 제가 할머니께 도움받는 게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민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저는 정말 유학을 가고 싶어요. 개분과 지은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유학을 고집하다니. 민재야, 지금 지은이 이야기를 들었잖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미안해요. 하지만 그것과 제 유학은 별개 아닌가요? 지은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민재님, 지은 씨는 지은 씨고 저는 저잖아요. 할머니가 지은 씨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미래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개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할머니, 저도 할머니 손자예요. 제 꿈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해요. 민재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다 유학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어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개분이 벌떡 일어나며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봐. 민재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아이가 개분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민재야. 그 아이가 할머니의 진짜 손자야. 진짜 손자라니요? 그럼 저는 민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손자는 15년 전 그 사고에서 죽었어. 식당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날 할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 진짜 손자 준호와 너를.
개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길로 뛰어나갔고 너도 따라서 뛰어나갔지. 그때 지은이가 나타나서 민재를 구해줬어. 하지만 준호는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민재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너는 그날 할머니 아들이 일시적으로 맡아 키우고 있던 아이였어. 내 친부모가 이혼 수속을 밟느라 잠시 맡겼던 거지. 민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내 친아버지가 그날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거든.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내 친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야. 자기 아들인 너를 치려다가 할머니의 손자 준호를 죽였지. 민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내 친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내 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할머니 아들이 너를 정식으로 입양하게 된 거야. 지은도 이 모든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그게 끝이 아니야. 개분이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할머니 아들이 너를 키우는 걸 점점 힘들어했어. 왜요? 처음에는 괜찮았어. 불쌍한 아이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입양했거든. 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내 친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어.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너를 볼 때마다 준호를 죽인 그 사람이 생각났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준호가 죽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 그래서요? 할머니 아들은 점점 너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안아주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걸지 않고 너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 민재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자신을 피하던 모습을. 내가 7살 되던 해여름이었어. 할머니 아들이 할머니한테 와서 말했어. 뭐라고요?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다고. 개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양을 하고 싶다고 했어. 시설에 보내든지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든지 하자고 할머니한테 애원했어. 민재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어. 그럼 내가 키우겠다고.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펄펄 뛰었어. 어떻게 가해자의 아들을 키우냐고,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 그런데도 키우셨어요? 그래.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다고. 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이 아이까지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개분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아들이 너를 할머니한테 데려왔어. 7살 된 너를 말이야. 할머니, 너는 울면서 물어봤어. 왜 아빠가 자기를 안 사랑하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민재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아빠가 바빠서 할머니가 키워주기로 했다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너를 볼 때마다 준호가 생각났거든. 특히 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준호가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 개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매번 찢어졌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밤에 너를 재우면서도 할머니는 울었어. 이 아이를 사랑해도 되는 건지, 준호한테 미안하지는 않은지. 민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깨달았어. 너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는 걸,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걸. 개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어. 너를 진짜 손자처럼 키우자고. 준호를 잃은 슬픔을 너에게 절대 보이지 말자고. 할머니, 너를 키우는 동안 할머니는 혼자 견뎠어. 준호 기일에 혼자 울고, 내 친아버지가 미워질 때도 혼자 참고, 모든 걸 혼자 삼켰어.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개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이런 마음으로 너를 키웠는데 설사 이런 일이 없었어도 친손자였어도 너는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떼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지은이는 내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너는 그 앞에서 자기 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민재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님, 이제 아시겠죠? 할머니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민재님을 키우셨는지. 민재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 아버지가 가해자였다는 것, 할머니가 진짜 손자를 잃었다는 것. 할머니, 그럼 너는 할머니의 소중한 아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개분이 민재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키우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니? 진짜 손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가해자의 아들인 너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개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님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민재님을 사랑하시는 건 진짜예요. 아니에요, 누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나를 다치게 한 장본인인데. 민재야. 개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죄를 짊어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유학 포기할게요. 그리고 평생 할머니와 누나를 위해 살겠어요. 민재야, 그것도 극단적인 생각이야. 개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건을 하나 내줄게. 대학 3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아.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생활비는 내가 벌어. 그렇게 2년을 버텨내면 그때 할머니가 유학비를 대줄게. 정말요? 그리고 지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지은이를 내 누나라고 생각하며 잘 지내야 해. 민재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누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 때문에 그렇게 큰 고생을 하셨는데. 민재야. 지은이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약속을 지켰어요.
장학금을 받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은의 치료비도 도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유학 갈 때가 됐네요. 그래, 민재야.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할머니, 저 이제 다른 꿈이 생겼어요. 뭐? 의사가 되어서 누나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개분과 지은이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재활의학 전공으로 바꿨어요. 누나를 완전히 낫게 해드리고 할머니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드리고 싶어요. 민재야, 할머니, 지은 누나, 정말 사랑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개분이 특별히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민재야, 유학 가서도 자주 연락해야 해. 당연하죠, 할머니.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동네에서 병원을 열 거예요. 정말? 네, 할머니와 누나 곁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정말 많이 변했구나.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개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너희 둘을 만난 거야.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걱정 없어. 민재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고, 지은이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할머니, 저희는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개분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